네, 오늘은 음, 오늘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언급을 처음 하는 건데 그동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마감이죠. 여러분 사업 계획서 다 작성하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치는 거예요. 기업들끼리.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으면 3억.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그 경진대회 정도라고 봐야지.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꿀팁을 알려드리고 뭐 좀 여러분들 다 도전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못했네요. 자, 그리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 상품권 몇 분 계세요? 세 분. 3분의 1.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은 무효. 3분의 1. 3명. 추첨합니다. 유진 대표님 1번, 정은경 대표님 2번, 최성민 대표님 3번. 자, 추첨 시작. 3번 최성민 대표님. 빰빠라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은경 대표님이 2주 연속 하셨었는데 유진 대표님만 못 받으셨네요. 지금 있는 분 중에. 아깝다. 어쨌든 최성민 대표님 끝나고 톡 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창업 경진 대회가 뭔지 알아보고 창업 경진 대회 종류를 알아볼게요. 그 사람들은 왜 창업 경진 대회에 참가할까요? 그 1등 먹으려고? 그거는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 400명 뽑는데도 뽑히기 힘든데 그중에 거기 쟁쟁한 참가자들 중에서 1등을 하시겠다고요? 설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왜 창업 경진 대회에 참가할까요? 창업 경진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그다음에 수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 사업 계획서 쓰셨잖아요. 그럴,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넣었다 떨어지면 심사 의견을 반영해서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일단 창업 경진대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류 심사, 발표 심사, 그다음에 이제 창업 경진대회니까 데모데이가 있어요. 데모데이. 데모데이 등을 거치면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데요. 우수 인력을 뽑을 때, 리크루팅 하거나 이제 채용할 때 이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내 창업팀으로 끌어들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창업 경진대 우리 참가한다. 우리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입상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이 예창팩, 초창팩, 창도팩으로 그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문가 멘토링이죠. 당연히 멘토의 그 칭하에 그 정부 지원 그 멘티 멘토들 그 정부 공인 멘토들 멘토들을 통해서 코칭을 받고 그 코칭 하에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사업화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또 세 번째 이유죠.
그다음에 그 사무 공간과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창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입주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그 외에도 사무실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뭐 1인 창조 기업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무슨 센터, 그래가지고 그 공공 목적으로 설립하는 그런 센터들, 과연 거기에는 무슨 기업이 들어가 있나 하시겠지만 다 요런 데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초창백, 대창백 뭐 이런 패키지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사무공간과 커뮤니티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 경쟁하면서 동반 성장을 동반 성장을 노릴 수 있고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정보죠, 정보. 정보가 제일 빠르죠, 그쪽이. 심지어는 공문 나오기 전에 정보가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트워크인데요. 선후배 회사. 그러니까 만약에 청창사를 들어갔다 그러면 1기, 뭐 토스, 2기, 직방 이런 선배들이 와서 멘토링을 해주거든요. 네트워킹 행사에서. 그런 게 인맥이죠. 거기서 이제 명함을 받아놨다가 우리 회사가 정말 필요할 때 전화해서 선배님 청창사 뭐 12기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지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면 되게 좋잖아요. 이게 학연 못지않은 끈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주관기관 만약에 서울 같으면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에 네트워킹이 돼 있죠. 투자자들 엑셀러레이터들이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투자 자금을 때리고 그래서 보통 30억, 60억 정도의 자금을 딱 비축해 놓고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회사들한테 뿌려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는 것 그리고 초창패, 예창패 이런 데 지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래, 다음 볼게요. 이게 이제 창업 경진대 참가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 정부 지원 창업 경진대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정부 지원 창업 경진대회가 18부 5처 18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18부 5처 18청이 있는데 무슨 부처가 이렇게 많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밑에 하위 부서까지 하면 훨씬 많죠. 우리나라 예산 아시잖아요. 600조가 넘는 예산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PDF로 열어볼게요. 열렸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정부 조직도인데요. 대통령 밑에 제일 높은 제일 높은 게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직속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여기가 부처 장관들보다는 조금 위라고 보시면 돼요. 대우가. 그리고 그 밑에 감사원, 국정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이제 장관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일단 그 18부, 5처, 뭐 몇 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 부처의 이 순서가 어, 장관의 그 예우에 대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보다는 기재부 장관이 높고, 예,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장관 중에서는 1등,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보건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은 알짜 자리인데 장관들 서열에서는 제일 밑에.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면 엄청 로비가 들어오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들, 각 청들,
이 질병관리 청 전에 질병관리처였죠, 처. 질병관리처였다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죠. 이렇게 정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거의 모든 부처에 창업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건 모르셨죠? 거의 모든 부처에 창업경진대회가 있고, 물론 그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 나오는 창업경진대회이긴 하죠. 하지만 창업경진대회가 모든 부처에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 18부 5처 18청 중에 통합경진대회가 있어요. 여러 부처에서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그중에 뽑아요. 그래서 이 뽑은 사람들끼리 붙는 통합창업경진대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전 K-스타트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창업경진대회. 정부 지원 창업경진대회 중에 제일 큰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그래서 도전 K-스타트업이 그 통합이 있고 지역 예선이 있고 부처별 예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통합경진대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 네, 여기까지가 통합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부처예요. 이 18부 5처 18청 중 18부 5처 18청은 거의 모든 부서가 창업경진대회가 있지만 통합경진대회는 요 부서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통합. 얘네들이 다 합쳐서 이제 리그를 거쳐서 예선 통과해서 올라가면 본선에서 대진표를 짜고 뭐 128강, 64강,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여자 대표님들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 빅데이터나 NFT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체부 아마 경진대회 참석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IT 쪽으로 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계시면 과기부로 지원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부처별로 예선을 하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과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마감이 다 끝났어요. 지금 마감 남아있는 게 딱 요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경진대회 다시 구조를 볼게요. 기타 부처별 경진대회가 있어요. 또 기타 부처별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통합경진대회 말고 우리는 통합경진대회 안 들어가. 대신 우리 따로 할 거야. 이게 이제 행안부, 그다음에 농림부, 그래서 이게 농식품 공공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 놨는데요. 이게 있죠. 참가 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가능.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농식품에 우린 관련이 없는데 음식점 아닌데요, 유통업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IT업이면 농식 농업에 관련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처별로 농림부, 그다음에 산자부는 이제 과기부랑 통합해서 보통 지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그래서 보통 의료기 회사들, 그다음에 그 국가 연구소들 이런 데들이 많이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그래서 이쪽에서 그 내가 원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개방해놨으니까 당연히 무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하는 소셜 벤처 경연대회라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올해 공고는 안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공고만 나와 있던데. 그다음에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공고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별도로 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서경진대회 정부에서 하는 거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통합경진대회가 있고 부처별로 하는 경진대회가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타 창업경진대회, 정부에서 하는 경진대회 말고 기타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그러니까 지자체가 팔도랑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제주도, 여기가 다 별도의 지자체잖아요. 네. 이 지자체별로 다 창업경진대회를 따로 해요. 시 단위로 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시, 서울시는 구 단위로 하기도 해요. 구. 그래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가시면 각 지자체별로 창업경진대회 일정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창업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하는 창업경진대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경진대회가 있으면 당연히 민간 기업에서 하는 창업경진대회도 있어요.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하는데 그 정보는 보통 올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올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창업 경진대회, 공진대회랄까요? 공진대회 이러면 979건이 검색되잖아요. 그죠? 별게 다 있어요. 부울경 중학생 알고리즘 경진대회, 산림 분야 청년 창업 경진대회, 메타버스 스팟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대국민 해양 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엄청 많죠. 네. 경진대회 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 중에 현재 마감 일수, 그러면 오늘 마감, 뭐 내일 마감, 뭐 5월 11일 마감, 13일 마감, 15일 마감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는 링크가 잘못 들어가서 수정을 좀 할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 현대그룹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LG그룹에서 하는 거, SK그룹에서 하는 거, 기타 대기업에서 하는 민간 창업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게 올콘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창업경진대회 띄고 삼성, 띄고 현대, 띄고 LG, 띄고 SK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현대그룹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즌이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그 후반기에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 지원은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6월 말이 마지막이니까 그게 끝나면은 민간 아직 마감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창업 경진대회.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창업 경진대회 저희 이제 단톡방에는 대학생분들이 안 계셔서
대학교 창업경진대회는 뭐 서울대 등등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숙명여대 팀이었는데 창업경진대회 나가서 은상 받은 적 그 팀도 그 자기 학교 숙명여대 창업경진대회에서는 떨어졌는데 동덕여대 창업경진대회 들어가서 입상. 그래서 뭐 1,000만 원인가 지원받고 그리고 또 뭐 광운대에서 또 입상. 그래서 뭐 200만 원인가 또 지원받고 이렇게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또는 대학원생들이 창업경진대회를 단골로 창업 동아리 같은 데서 가르쳐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물론 리그가 따로 있어요. 리그가 따로 있지만 어쨌든 대학생들도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대학생 계시면 대학교 때부터 창업경진대회 하시는 거 좋고요. 중고등학생 창업경진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가시키시는 게 좋죠. 자, 이제 챕터 3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정부 지원 사업계획, 정부 지원 그 창업경진대회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도전 K-스타트업 2022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알아볼게요. 일단 관련 공고부터 볼까요? 그저 연결 안 했나 보다. 아이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실수투성이네. 그래서 저희는 K-스타트업 들어가서요. 마감 임박 공고 들어가시면 지금 통합 공고 제가 했나? 아, 이건 창업 리그니까. 이거 말고 통합 공고로 볼게요. 네, 부처 통합. 요거 링크를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릴게요. 네, 보시면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처가 나와서 창업경진대회 한다는 공고예요. 그 공고가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각 부처별이죠. 참가하는 부처들의 그 결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혁신창업리그 그래서 5월 16일 마감. 그다음에 혁신창업리그의 이제 클럽 리그거든요. 이거 클럽 리그는 5월에서 6월 마감인데 이거는 그 초창패 합격한 기업들 내에서 창업 동아리나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이제 해당되는 거라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라 여러분들 바로 하긴 힘들고 여러분들 요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되는 요거 그다음에 학생리그 U300 따로 있죠. 이렇게 U300 학생리그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리그, 관광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 신산업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한림리그, 지식재산리그
그래서 지금 마감이 다 끝났고요. 지식재산 리그 요거 하나 남아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혁신창업 리그 일반 부문 요거 남아있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이고 7년 이내 창업이요. 여기 있고요. 관련 공모 한번 보실게요. 공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회 개요 있고, 여기 보시면 예선 리그를 이렇게 부처별로 하겠다, 그죠? 부처별로 하겠다. 그리고 이 부처별로 해서 이 중에 210팀을 뽑겠다. 그래서 예비 창업 리그와 창업 리그로 나누어진 통합 본선을 치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몇몇 부처별로 각각 정해진 팀을 뽑아서 210팀을 만든 다음에 210팀을 예비 창업 리그와 창업 리그로 나눈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본선을 하겠다는 거죠. 본선을 해서 이제 그 중에 상위 15개 팀은 왕중왕전에 또 내보내. 그래서 왕중왕전에 내보내서 거기서 또 16강, 8강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진표 짜듯이. 그래서 이거는 2월 달에 공고가 나와서 부처별 예선이 이제 8월까지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5월 16일 마감, 그리고 6월 달 특허청에서 하는 거 마감. 네, 두 개 넣을 수 있고 예선. 거기서 합격하시면 이제 통합본선 9월에서 10월. 그다음에 평가 결과가 11월 초까지 걸쳐서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 왕중왕전이 이제 11월 말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 합격한 팀이 내년도 예창패, 초창패, 뭐 창도패에서 이제 우선권을 갖고 사업계획서 그 서류 평가 면제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이미 이제 검증됐으니까. 그래서 참가 자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또 참가 안 되는 조건. 그래서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을 침해한 사실, 침해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사행성, 반사회적 업종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수상했던 사람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 원 넘은 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누적 투자 유치 금액 50억 넘은 기업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시면 이런 표시예요. 이거는 클럽 리그라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보이죠? 일반 리그. 혁신 창업 리그의 일반 리그 5월 16일 마감. 그다음에 여성 리그의 여성 리그가 있는데 이거는 여성 창업 경진 대회라고 해서 이미 마감이 끝났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노란색 해놨고, 그다음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는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 대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6월 마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현재 가능한 거는 이거랑 이거 두 개. 이게 예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선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과하면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본선에는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 방식은 예선은 각 예선별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각 공고문 참조하면 되고, 통합 본선은 예비 창업하고 창업 리그하고 왕중왕전하고 배점이 다르죠. 네. 여기 보시면 문제인식에다가 20, 해결 방안에 40, 성장 전략에 30, 친구성에 10점인데 얘는 20, 30, 40,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창업을 했으니까 수익성에 더 맞추는 거예요. 수익성과 매출에. 왕중왕전은
팀의 역량까지 들어가요. 창업자 및 팀의 역량. 네, 그러니까 뭐 박사, 석사, 뭐 아니면 뭐 카카오 출신, 네이버 출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왕중왕전이에요. 그래서 통합 본선은 200 그러니까 예선을 통해서 210팀을 걸러요. 210팀끼리 이제 본선을 치르고요. 본선을 통해서 30팀을 골라요. 이 30팀끼리 왕중왕전을 하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중에 이루어지고요. 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통합 본선에 진출한 팀은 선배 스타트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벤처 투자자가 평가에 참여. 그래서 실제로 투자 매칭 기회를 제공하겠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왕중왕전 진출팀은 투자자 중에 VC, 엔젤 투자자 말고 VC, 벤처 캐피탈, 대규모 투자를 매칭시켜주겠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 그리고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하는지 멘토링 해주고 네트워킹 해주겠다. 최종 1등은 이제 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통령 품격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표창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억. 그다음에 예비창업리그는 대상이 국무총리 1억 5천. 창업기업은 3억이 1등, 예비창업자는 1억 5천이 1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처 짬밥대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3억, 1억 3천,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고 여기에 이제 못 들어간 팀은 왕중왕전 진출팀 30팀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미수상팀은 경력금을 주겠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왕중왕전 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상금만 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지원 사업 후속 연계 지원. 그래서 통합 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대상으로 후속 연계 지원. 그러니까 예선 통과한 팀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예선 통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본선에서 30팀 만에 속해서 왕중왕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이렇게 세 개별로 지원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 예비창업, 초창패, 창도패, 제도전 성공패 여기에 대해서 서류평가 면제. 그다음에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은 우선 선정. 네, 그래서 내년에 그냥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만 내면 우선 선정해주겠다. 그래서 서류평가 면제, 얘는 우선 선정. 그다음에 해외 진출도 여긴 혜택이 없는데 대상 수상팀은 이렇게 혜택이 있고 공간 지원 이거는 이제 예선 통과 팀은 없지만 본선에서 왕중왕전까지 나간 팀은 우선 입주, 네. 일임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여기 팍 터지거든요. 경쟁률. 막 2년, 3년씩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선 기회 주겠다. 그다음에 창업교육. 여기에 2개월 교육과정 온라인 과정을 면제해 주겠다. 네. 본선 진출만 하면. 그다음에 기보에서 보증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보증수수료 0.8에서 1%거든요. 그럼 1억 받으시면 1%니까 100만 원? 네, 이자 100만 원. 아니, 보증료 100만 원. 근데 이거 보통 5년치를 한꺼번에 떼요. 그럼 500만 원을 연지. 그다음에 IP 디딤돌, 특허청에서 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의 우선 지원. 그리고 예비 창업자 대상. 그다음에 각종 이런 특허 관련 창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는 뭐 이런 혜택도 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후속 지원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죠? 후속 연계 지원. 그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로
뭐 이렇게 불이익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지식재산권 보호. 여기에 출품할 때 여기에 아이디어를 도용당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심사위원들이 도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내라. 이거 도용당해도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 이전에 직접 재산권을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셔라. 그다음에 기술자료 임시 제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과정에 관한 자료들. 이거 사실 회사 1급 기밀이잖아요. 그거를 기술자료 임시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유료 서비스인데 이거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이거 그 사업비로 다 떨 수 있죠. 그다음에 기술 자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이것도 특허청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보통 이런 거. 그다음에 비밀 준수, 선행 기술 조사 이런 게 이제 기타로 할 것이다. 문의처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어디 있나? 한국발명진흥회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창업 기준표 이럴 경우엔 창업이고 이럴 경우엔 창업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신 창업 리그, 일반 리그 이렇게 공문 개요 5월 16일 마감. 그다음에 혁신 창업 리그, 클럽 리그. 그래서 이거는 창업 동아리나 동호회. 이제 5월, 6월 중에 공고가 이거 아직 안 나왔더라고. 근데 마감을 치겠죠, 좀 있으면. 그다음에 학생 리그, 국방 리그. 여기 해당 사항 없으죠, 여러분들은. 관광 리그, 환경 리그, 그다음에 여성 리그. 여성 리그는 제23회 여성 창업 경진대회. 이건 끝났어요. 내년에 이제 24회를 노리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셔야 되고 보통 이제 3월 달에 신청해서 4월에 마감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신산업 리그.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리그, 지식재산리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산림리그, 산림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시 통합 개요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예,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 우수 아이템을 포상. 예, 개요는 뻔한 겁니다. 뻔하고 운영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전 K스타터 2020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별 예선 리그가 있고 이게 예선이에요. 여기서 210개 팀을 선발해서 이제 본선을 치르는데 본선을 예비 창업 리그와 창업 리그로 나눠서 본선을 치르고 여기서 15팀, 여기서 15팀을 선발해서 왕중왕전을 30팀이 겨루겠다. 이게 이제 운영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 부처별 예선 리그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중기부 거랑 그 특허청 거. 네, 두 개가 지금 살아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낸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학생 과기부가 38팀, 국방부 25팀, 문체부 20팀, 중기여가부 30팀, 여성만 30팀, 환경 15팀, 지식재산 15팀, 그다음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혁신창업리그 52팀, 저희들은 일반 리그니까 46팀, 46팀과 15팀, 그래서 한 61팀? 네, 61팀 정도를 티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초창패, 예창패, 창조패 해서 그 탈락하신 대표님들이 이거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경쟁률이 낮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38팀 뽑고 뭐 각 부처별로 뽑는데 우리들은 혁신창업리그 46팀 뽑는 거, 특허청이 뽑는 거 15팀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네, 여기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표로. 중에 우리는 요거 청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일반 리그 홈페이지 5월 16일까지 예비 창업자 7년 이내 창업기업, 그다음에 지식재산 리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참가 자격 공통 참가 자격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 참가 자격이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즉 2015년 1월 28일 이후에 창업해야 된다. 예비 창업자인 경우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다른 데 했던 팀이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제외사항 볼까요? 제외사항. 타인 지재권 침해, 소송 중 안 되고, 사행성, 반사회적 성격 아이템 안 되고, 과거의 수상자 안 되고, 과거 타 경진대회를 통해서 누적 상금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예비창업 팀의 경우 팀장, 기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수상 내역을 확인하겠다. 누적 투자를 50억 이상 유치받은 기업도 안 된다. 사항으로 그 이제 예선 리그별 중기부에서 하는 거 뭐 특허청에서 하는 거 다 공문이 별도 공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 공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라. 그리고 2개 이상의 예선 리그의 중복 신청이 안 된다. 네, 일단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템이 다르면 내가 우리 회사가 A 아이템이 있고 B 아이템이 있으면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템을 넣으시고 그걸 조금 변형해서 추가 개발 모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속에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타 창업 경진대회랑 중복 수상이 안 된다. 그래서 도전 K 스타트업 본선 진출과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이거 부처별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2대회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창업 기준표 설명드렸고. 자, 예선 리그 볼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신창업 리그. 예선이죠, 예선. 예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선. 5월 16일 17시, 5시까지. 여기 클릭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여기 공문 있죠? 공문이랑 사업계획 써 있는데, 공문 잠깐 보실게요. 참가자 보시고. 이 앞에는 다 똑같죠? 저 통합 공고문이랑 똑같고요. 예, 이건 통합 공고문의 참가 자격과 동일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참가 제외도 통합 공고문과 동일해요. 기타 사항도 통합 공고문하고 동일. 요것만 다르죠? 5월 16일 17시까지. 그다음에 참가 신청서랑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지역 예선 서면평가 통과자는 나중에 신분증, 사본,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창표, 초창표랑 좀 다르죠. 예창표, 초창표 이런 거 처음에 다 냈는데 여기는 일단 이것부터 내고 예선 통과하면 그때 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6팀을 선발하겠다.
지역 예선에서 115팀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46팀을 선발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지역 예선, 그리고 종합 예선, 이걸 다 통틀어서 예선. 네, 예선. 여기 예선 통과하면 이제 본선, 통합 본선이죠. 통합 본선. 그래서 평가 절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9월 초까지 가네요. 그래서 평가 항목 이렇게 나와 있고, 평가 항목은 똑같아요. 문제인식, 해결 방안, 상장 전략, 팀 구성. 여기에 5번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예선, 예선에 대해서 상위 5개 팀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총 800만 원 주겠다. 예. 예선 상위 다섯 개 팀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주겠다. 이 소리예요. 상위 5개 팀.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고요. 이것도 동일하고. 이건 통합공고문에서 보신 거죠. 네, 다 그런 내용이고. 주간 지역 예선은 이쪽에 문의하셔야 돼요. 지역별로. 그러면 서울은 여기 있겠죠. 서울 여기 있고, 경기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다 지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선 공문 살펴봤어요. 예선. 참가 자격은 동일하고요. 마감은 5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 5시. 접수처는 K스타터. 사업 공고 클릭하셔서 그쪽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거. 특허청에서 하는 건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예요. 좀 다르죠, 명칭이. 근데 이게 K 스타트업의 예선전인 거죠. 관련 공고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고문을 꼭 보셔야 돼요. 좀 달라서. 그래서 보시면 참가 자격이 신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가 뭐죠? 제가 맨날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예요. 그리고 뉴딜 분야.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 사물 인터넷,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드론, 가상현실, 스마트 시티,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이쪽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걸 보유하거나 출원 중. 네. 작년에는 등록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출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제 특허 강의 들으시고 과거 했던 거 들으시고 그냥 내일 출원해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출원 사실 증명원 나오면 그냥 신청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서 파격적으로 좀 바뀐 거죠. 특허 출원도 해주더라. 네. 물론 가점은 등록 특허가 더 많이 받겠죠. 하고요. 이거는 5월 30일까지네요. 이번 달 말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요거는 30팀을 선발합니다. 아까 저쪽이 46팀이었나요? 선발이? 몇 팀이었지? 예선이? 46팀. 네, 46팀. 46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청 단독으로 30팀 선발해요. 네.
그럼 내가 우리 회사 특허가 좀 괜찮아. 그러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그죠?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그다음에 서면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은 국민참여심사가 있고 요거 참 그 심사위원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지원. 그다음에 발표평가. 그래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니다. 배점은 여기 이쪽에 배점이 제일 많죠. 지식 재산의 혁신성. 상업 아이템의 어쩌고저쩌고인데 이제 권리성, 기술 차별성, 디자인의 참신성, 모방에 대한 극복성까지 배점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역량. 나머지보다는 이쪽이 배점이 높으니까. 네,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어떤 아이템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IP 기반 서면 평가로 30점, 국민 참여 심사로 20점, 발표 평가로 50점, 합산한 후에 고득점 순으로 본선 진출팀 15팀을 선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0팀을 뽑고 여기서도 30팀을 뽑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5팀 뽑겠다. 그다음에 이거 있으시면 2점에 우대점을 받으시는데 여기 아마 저희 대표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초청 지원사업 선정 기록. 혹시 2월 달에 제가 IP 나래 사업 지원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신 분 있으면 지원하시면 배점 받겠죠. 그다음에 투자 유치 설명회 및 포상 뭐 이렇게 뭐 주겠다. 후속 지원도 이렇게 특허 관련해서 쫙 주겠다. 그다음에 예창패에다 서류 면제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본선 진출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특허청의 경진대회 공고문 보셨어요? 참가 자격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5월 31일 6시까지. 추천은 한국발명진흥회. 이거는 K스타터에서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키파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여기서 한다. 홈페이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셔야죠. 여기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접수. 이번 달 말일까지. 평가 방식 말씀드렸고요. 지원 내용. 상금도 주고 네트워킹 해주고 투자자들 매칭시켜 주겠다. 탑 5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겠다. 그다음에 전체 지원 내용 1등은 전체 1등은 3억. 어쨌든 왕중왕전까지 지출하면 최소 3천만 원,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 미수상팀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후속 연계 지원 말씀드렸죠. 효리평가 면제, 모호 면제, 묘 면제.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이 들어가는데요. 아이템 도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는 제가 39차 월요 특강에서 초창패, 예창패 그쪽 사업계획서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어요. 거기에 다 보시면 나와 있고 그거대로 린 캔버스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한 다음에 보강 이렇게 하시는 거. 그다음에요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거는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이게 특이해서 제가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둘렀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양식, 요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초창패, 예창패, 창도패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예, 묵차가 보면 아까 채점 항목에
봤던 것처럼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까지는 똑같죠. 이게 각각 배점이 있고. 근데 이게 있죠. 수상 이력, 투자 유치 사항, 자금 수혜 이력 사항. 예, 이쪽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 이거 출구 전략, 예, 엑스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엑스플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강의, 이쪽 분야는 처음 강의하는 거죠. 그죠? 다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그 엑스플랜,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부터 볼까요? 사업계획서 양식에 보시면 이렇게 동의서 쓰고 팀원 확인서 쓰고 사업계획서 요약 쓰게 돼 있고, 그렇게 요약 쓰게 돼 있고, 이미지 넣게 돼 있고, 얘는 뭐 한 페이지로 결고 두 페이지로 했대요. 그리고 개발 동기, 목적, 사업화 전략, 이거 다 익숙하죠, 여러분들? 익숙히 봐왔던 것들이고, 시장 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 다 아시죠? 타사와의 차별점 써주시면 되고, 자금 소요 조달 계획 써주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시장 진입 전략, 이거 다 써주시는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실적, 예,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주재권 보유 현황, 이것도 다 똑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3-3, 그래서 엑시 플랜이 있어요. 그죠? 혁신 창업 리그는 이걸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VC, 벤처 캐피탈 또는 엑셀러레이터가 볼 거니까. 내가 이 회사에다 투자하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구나. 네, 그래서 그 엔젤 투자,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 유치 전략 뭐 이렇게 이런 걸 써라. 그래서 기업 기업에 투자한 지분을 현금화해서 리턴 해줄 수 있는 전략을 써라 이거거든요. 이게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현금화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제일 엑스플랜 중에 제일 좋은 게 인수합병이에요. M&A. M&A를 내가 M&A를 당하는 거죠. 네.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라 내 회사를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액면가가 주당 500원 또는 주당 5,000원짜리 액면가인데 이거를 40배수, 100배수, 뭐 이 배수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본금이 1억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10배수로 받으면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M&A 할 때. 내가 40배수로 하면 4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배수로 하면 1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M&A 할 때 그 주식 가치 산정하는 공식과 방법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보통 해주고 은행에서도 하고 회계법인에서도 하고 세 개의 감정가를 비교해서 이제 적당한 감정가를 산출하는데 이 산출 금액의 기준으로 M&A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업화가 잘 돼 있고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아이템이고 이러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사실. 그 지금 카카오가 막 분사하잖아요. 분사해서 카카오 본사에 투자한 사람은 당연히 카카오 택시가 있으니까 투자한 건데 카카오 택시가 분사해버려요? 그럼 카카오 주가가 낮아지죠. 대신에 카카오 택시 신주 공모가가 막 확 뛰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가.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 카카오 택시에 들어갔던 투자자가 다시 카카오가 이제 거꾸로 카카오 택시를 인수합병해요. 그러면서 배수를 튀겨서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투자 전략 기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 반은 사기인데 어쨌든 합법적인 사기죠. 합법적인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분할했다가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합병했다 하면서 그 창업주들이 거대한 부를 쌓는. 그러니까 그 네이버 그 의장, 그다음에 카카오 의장,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넥슨의 그 의장, 그 주주총회 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대표이사라고 하는. 이 의장들이 최대 주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늘려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기업 배팅에 성공해서 M&A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계속 기업들에 투자를. 그 그 본인이 엑셀러레이터가 돼. 또는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돼.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뭉탱이로 넣고 뻥 튀겨 가지고 보통 10배, 20배를 뻥 튀겨 가지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현금화 전략 중에 제일 좋은 게 인수합병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사업 계획서에 써 주셔야 돼요. 아까 그 엑시 플랜 부분에. 그래서 회사 자체를 파는 것이다. 창업자는 새로운 창업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해서 서로 좋다. 인수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윈윈윈 다 좋아. 그래서 M&A를 하는데 이제 그 가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이 있죠.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더 싸게 살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M&A가 가장 대표적인 현금화 전략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IPO, 기업 공개 상장. 이건 사실 쉽진 않죠. 네, 쉽진 않지만 아이템이 괜찮으면 그러니까 그 코스피는 안 돼도 코스닥, 예, 또는 어, 코넥스, 예, 거기 상장은 되거든요. 코스닥하고 코넥스 상장은 여러분들 벤처 인증받고 이노비즈 인증받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증자 몇 번 하면. 그래서 IPO 상장도 코스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나 코넥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하위 시장도 있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는데 거기에 진출해도 돼요. 근데 거기 그 코넥스보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하위 시장이 더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래 규모도 거의 코스피, 코스닥이랑 맞먹을 정도로 많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IPO, 기업 공개, 상장, 그래서 현금화 전략하는 이런 게 있는데 IPO 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회사의 주식을 공개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공모주 해가지고 공모하죠. 그래서 뭐 1억 넣었는데 카카오 2주 받았어.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10억을 넣었는데 뭐 10주 받았어.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공모주예요. 공모주 청약.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회사채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투자자가 이 회사는 인수합병도 힘들 것 같고 기업 공개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 회사에 채권 형식으로 돈을 그러니까 이 회사의 회사채를 사겠다.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원금을 회수하겠다. 그럼 3년 동안은 이자를 받겠다. 그래서 3년, 5년, 7년 동안 나는 이자를 받겠다. 물론 시중금리보다 높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 초기 시드머니는 금리를 막 법정 최고금리 받고 그래요.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25%인가? 뭐 하여간 법정 최고금리를 받고요. 그다음에 2차 엔젤 투자자들은 보통 10%, 15% 이자율을 그다음에 3차로 들어오는 인제 거기도 엔젤 투자지만 이런 초기 투자자들, 엔젤 투자의 후속 거기가 보통 이자율을 한 8%? 네, 7% 8% 이렇게 들어와요. 초기. 여기까지가 인제 완전 시드머니고요. 그 뒤로 들어오는 게 인제 시리즈 A, B, C,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또는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이렇게 하는 그 대규모 금융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채 발행이 인제 또 현금화 전략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 자금 임차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이 있고 전환사채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는 돈을 빌리는 거라 나중에 이자는 수시로 갚고 원금은 나중에 만기에 갚아야 되고요. 전환사채는 주주가 전환사채로 받으면 이자를 받다가 원금을 회수 안 하고 지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전환사채.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보통 현금화 전략을 취한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예, 공모해서 몇 퍼센트 달성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현금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를 마무리해 봤어요. 와, 시간 내 끝내느라고 엄청 힘들었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마감인데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단톡방에 후기 써주시면 강의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과 답변 좀 들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내 기업을 좀 키워서 누군가에게 팔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그래서 여기 창업 경진대회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엑싯 플랜이 거기서 네. 이제 있길래 제일 좀 궁금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혹시 좀 그런 어떤 사례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썼고. 사례는 엄청 많은데요. 네. 제가 진행했던 것도 그렇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협약이 돼 있어요. 그 회사랑. 그래서 보여드릴 네. 수는 없는데 이렇게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가림 처리해 가지고 한두 개 보내드릴게요. 샘플. IR 자료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스타벅스 대신에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스타벅스 또 스타벅스대로 받으죠. 네. 근데요, 이 IR 자료가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회사의 최고 기밀 정보라 노출이 안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예, 네. 그래서 이쪽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거죠. 하던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사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매칭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 얘기는 못 아, 드렸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매칭 펀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1억을 유치하면 정부에서 1억을 꽂아줬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게 인제 모태 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 펀드가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끝났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은 모처럼 제 시간이 끝났네. 저희는 중기부하고 지금 특허청하고 네. 어떤 거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일단 어 중기부 자료를 일단 내 보시고요. 경쟁률을 물어보세요. 아, 네. 그리고 어 대표님이 인제 특허청 쪽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중기부 쪽에 특허청이 유리할 것 같다. 그럼 중기부 쪽에 전화해서 그거를 취하하세요, 취하. 네, 제출을 취하하시면 돼요. 왜 취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특허청에 넣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더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유진 대표님 BM 특허 출원이 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경진대회에 나가도 되겠네요. 예, 됩니다. 예, 되는데 BM 특허는 사실 사물 특허, 일반적인 특허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서 고거는 일단 감안을 하시고 일단 경험 삼아 넣어 보세요. BM 특허도 넣으시면 좋을 거예요.
경진대회 참석하시는 건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일단 뭐 심사 탈락했다 그러면 주관기관에 전화해서 탈락 사유 달라. 네. 탈락 사유 다 주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보완하셔서 내년에 또 예창패, 초창패 뭐 있잖아요, 쭉. 예. 그런 거 또 하시면 되고. 올해 탈락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될 거예요. 제가 거의 2년 만에는 다 됐고요. 3년 차까지 간 기업도 있었는데 거기도 되긴 됐어요. 근데 창업도약 패키지를 했는데 3년 차 때 했는데 떨어지고 4년 차 때인데 떨어지고 5년 차 때 붙었거든요. 그런 회사도 있죠. 근데 이게 인제 사업계획서 내용은 수정할 게 없는데 심사위원을 좀 타요. 그래서 좋은 심사위원을 만나면 점수를 잘 받고 이상한 막장 심사위원 받으면 점수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죠. 평균 점수라는 거. 근데 그 최성민 대표님처럼 저 또라이 심사위원 한 명 계셨잖아요. 최성민 대표님은.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최고점 심사위원과 최저점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을 평균으로 한다 그러네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문. 유진 대표님. 초창패 넣으셨는데 서류가 안 열렸다고요? 어. 맞다, 맞다. 그래. 피드백을 못 받으셨. 예, 추가 지원하실 때 저랑 화상 미팅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강 사항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강하셔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내용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창업 경진대회에 응모를 하셔라. 네, 이게 예창패, 초창패에 지원하는 것만큼 돈을 못 받지만 내년 예창패, 초창패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입상하면. 그리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업계획서 조금 수정해서 넣는데 뭐 이미 저희들은 그 틀은 다 잡아놨잖아요. 조금만 수정해서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